살짝 아쉬움이 있어서 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한 30분이나 4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상원봉까지만 운문항 구경하고 상원봉까지만 갔다 와야 되겠어. 이 상태를 보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네. 전국에 이런 산들이 많으니까 봉 이름이 무수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 이제 신선봉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 영상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또 깜빡했네. 전국에 신선봉이라고 불리는 봉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선봉은 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내가 내 살아있는 여생 동안 한번 다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여기 전체적으로 산에 습기가 좀 많은 편이네. 그 나처럼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한 10년 전에 있었더라고. 오늘 내가 원래 이쪽으로 왔다가 아까 가인봉? 무슨 용계폭포? 윤계폭포인가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능선을 그렇게 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쪽이 안정적인 좀 등산로가 아니라서 맑은 날에 아니면 좀 가기 힘들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보니까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까 10년 전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좀 뭐 암벽도 좀 등반해야 되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분들도 딱 보니까 밧줄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밑에서 도와주고 해서 한 명이 먼저 올라가서 밧줄을 들고 올라가서 바위를 탈 수 있도록 잘 밧줄을 나무에 고정시키고, 물론 이제 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밑에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서 혼자 이제 맨손으로 올라가서 밧줄만 들고 올라가서 바위 정상에서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밧줄을 고정시켜서 그렇게 해서 다시 짐 메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 나는 혼자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식을 이용한다면 일단 짐을 다 내려놓고 밧줄만 들고 올라가서 나무다 묶은 다음에 밧줄을 늘어뜨리고 다시 내려가서 짐을 메고 올라갔다가 밧줄 다시 해서고 뭐 이런 방법으로 가야겠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면 나무 같은 걸로 밧줄 끝을 묶어서 잘 던져가지고 나무에 잘 걸쳐서,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닌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갈고리 비슷한 거, 그 밧줄 끝에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쭉 던져가지고. 근데 그거는 조금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밧줄 긴 거를 이용해서
좀 무겁게 밧줄 끝에다가 나무 하나 달아서 휙 던진 다음에 나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걸쳐 가지고 양갈래로 밧줄이 걸치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근데 그러기에는 혼자서 던져 가지고 가기에는 쉽지 않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맨손을 일단 밧줄만 들고 올라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사실 맨손으로 올라가는 건 웬만한 경사가 있는 암벽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밧줄이 있어야 되거든. 문제는 이제 문제 될 거. 내려가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갔겠죠. 이 내려갈 때는 어떡할 거냐 말이지. 밧줄을 묶고 일행이 다 내려간 다음에 누군가 그 밧줄을 다시 해소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까 말한 밧줄을 양쪽으로 엮어서 내려가야 되겠네. 그럼 밧줄이 좀 꽤 길어야 된단 말이지. 밧줄을 나도 이제 시간 날 때 좀 긴 걸로 장만해야 되겠어. 얇으면서도 튼튼하면서도 긴 걸로. 적어도 100m짜리는 들고 다녀야 될 것. 그래서 얇아야 100m면 두꺼움이 너무 두꺼우면 무게가 꽤 나갈 거니까 얇으면서 튼튼한 걸로 100m짜리 적어도. 왜 그러면 100m 반으로 적으면 50m밖에 안 되거든. 100m는 못 되더라도 한 60m 이상. 왜 그러면 60m라 봐야 잘해야 30m 높이밖에 못 올라가잖아. 반을 접으면 30m 생각보다 짧거든. 50m도 짧은데. 여기서는 여러 갈래 길이 있네. 이 길이 아마 그 길인가 보다. 굳이 찾아보면 안 올라가도. 근데 아까 길이 만나는 길이 없던데. 이게 아까 내가 어디서 올라온 거야? 이쪽에서도 문개폭포를 갈 수 있긴 하네. 지금 내가 어디서 올라왔냐면 운문암에서 올라왔을 텐데. 근데 이쪽으로 가면 운문암이 나온다고. 절을 통과해야 되나 보다. 나 절 통과하는 건 싫은데. 그냥 왔던 대로 그대로 가야지. 절을 통과하는 건 싫은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엄청 빠르게 들어갈 수 있긴 하네. 0.4km 밖에 안 되네. 아까 저쪽 사자본 것 갔다 가면 1km가 넘는데. 일단 상암봉만 갔다가 와야지. 내가 또 민폐를 끼치는 건 싫으니까. 이게 조금 날이 이르면 절을 통과하겠는데, 이따 지나갈 때는 약간 어둑어둑할 때 지나갈 것 같은데. 내 예상대로라면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바이크 있는데 도착할 것 같고, 한 7시 반이라고 치고, 사무실은 안만 늦어도 9시쯤에는 도착할 것 같고, 대략
사무실에서 함께 해결하고 내일 업무 준비를 좀 하면 11시 안으로 숙소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재빠르게 씻고 빨리 하면 12시 안으로 쉴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루하루 뭐 여유로운 시간이 없네. 좀 안정화 같아가지고 토요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아직은 토요일까지 쉬기에는. 나무처럼 생긴 거니 뭐 기지국이야 뭐야 이거. 야, 이런데 기지국이네. 이런데 이런 기계가 가끔씩 보면 인간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인간이 참 죄를 많이 짓고 있다. 하긴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자연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무리 자연 친화적으로 산다고 해도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어. 물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자연을 훼손하긴 하지. 풀을 짓밟고기도 하고. 그러나 인간처럼 그렇게 심하게 과도하게 훼손하지는 않으니까 적당선에서 봐줄 수 있는데, 인간은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이미 그런 문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신경을 안 쓰면 엄청나게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인간 자체가 죄악이다. 어떤 때는 가끔 자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벌을 받고도 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 자체가 자연 입장에서 죄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숲도 더 조성해서 원래 없던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지. 그만큼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에게 감사를 베푼다는 의미랄까. 훼손한 만큼 자기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하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업가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근거에서 이런 측면이라면 충분히 그래야 맞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이룰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네. 어떻게 자연한테 수익을 낸 만큼 보답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그런 질문을 지금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세계적인 밴드들이 있잖아. 비틀즈도 있고, 메탈리카도 있고, 오지 오스본은 밴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주 그런 대가 음악인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악인들은 밴드 형태의 음악인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떤 밴드를 결성했는데,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만큼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곡도 만들어내고 음악 활동을 전념하고 있는, 평생을 걸쳐서 그게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삶 또한 거기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것인가.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내가 여유롭게 산타는 것도 하기 힘들겠지. 그럴 여유도 없고,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구경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구경이 아니지. 그냥 바쁜 일정 속에서 멋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공연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그리고 또 공연을 위해서 세팅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그러면 사실 그곳의 멋진 경관을 즐긴다든가 이런 게, 물론 잠깐 이제 세팅 마치고 다음날 공연까지는 보통 저녁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 시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쇼핑을 즐긴다든지 멤버들하고 같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어디 경치 좋은 데를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냥 그 문화를 즐기는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자,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면 이런 안 좋은 점도 있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순간이 누군가 말한 것처럼 너무 흔한 말이긴 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지금 이렇게 내가 어쨌든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이 자유롭게 멀쩡한 2다리를 가지고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건데, 이 행복한 순간을 만끽해야지. 요즘 환절기라 낮과 밤 기온차가 심하고 감기에 딱 걸리기 좋지. 보니까 주위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산행을 하면, 날씨가 지금 쌀쌀한데도 그러고 좀 덥거든. 원래는 날씨가 쌀쌀하지 않았으면 땀도 뻘뻘 흘릴 텐데, 지금 땀이 막 뻘뻘 날 정도가 아니고 살짝 비칠 정도로만, 지금 약간 끈적끈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더운 상태인데, 하여튼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해주면은 감기 걸릴 일은 없거든. 어디 아플 일도 없고. 나도 본래 체질적으로 철이 바뀔 때마다 장 트러블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배앓이를 하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이렇게 매주 어쨌든 매주 하루밖에 안 되지만, 그 하루도 한 번 길어봐야 8시간 6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산행을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약을 달고 살아서 되는데 그런 일도 없고, 누차 말하지만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서 바보처럼 아픈 거거든.
그리고 이왕 감기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기라는 게, 이 감기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연구를 해도 될 정도로 이 감기라는 이게 신기한 녀석이거든. 감기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쉬어라, 혹은 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생활 패턴을 바꿔라, 뭐 이런 걸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 감기가 자극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좀 뭐 어두운 거나 다를 바가 없네. 밤이나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감기에 걸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신비스러운 거야. 지금 뭔가 당신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 큰 병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예고하는 거거든. 큰 병에, 실제로 큰 병이 오면 감기에 걸리지 않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큰 병에 도했기 때문에 감기라는 그런 게 무의미해지는 거지. 실제로는 감기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감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그 병과 맞물려 가지고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라든가 뭐 이런 상태로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음계 폭포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안 보이네. 또 여기는 이게 진짜 사진을 찍은 거냐. 여기에 이런 이게 할부계약서 이건 며칠 정도 1,000원? 뭐를 1,000원에 산 거야. 풍경소리. 뭐 절에서 뭘 샀나 보네. 여기서 길이 뭐 더 있네. 뭐가 어디로 가는지만 파악하고 돌아가야지. 너무 늦어지면 어두워지니까. 앞으로 1시간 20분에서 30분이면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표지판이 없어요. 뭐라고 어딨대 지금. 일로 뭐 백합봉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상봉. 아까 그게 능선 사고였나? 아까 내가 바이크를 세우는 데가 옹단생 갈림길인 거 아닌데. 옹단생 갈림길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런 길이 있었나? 아까 뭔가 갈림길이 있었는데 거긴가 보다. 지금 몇 분이나 됐지? 쉬었다가 시간 있는데, 일단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복귀를 한다. 원래 이렇게 갔던 길 다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뭐 땀이 흐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뭐랄까 끈적끈적하게 지금 엉덩이도 그렇고 이 가슴도 그렇고 땀이 끈적끈적하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쉴 시간이 아니라서.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긴 한데 누가 보면 내가 신선인 줄 알겠네. 이상하게 내 생각이라는 게 뭐 아무 연관도 없이 또 생각이 나는데,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기타리스트, 여자 기타리스트 중에 애국 여자 기타리스트고, 그렇게 유튜브 상에서는 유명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이름이 막 정평이나 있는 유명한 뮤지션은 아닌 것 같은데, 2명의 여자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이름은 모르겠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타 실력은 뭐 개친도지니까, 물론 이제 기타 실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기타 실력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지킨다기보다는 기타를 칠 때 상당히 자신의 감정을 기타에 좀 반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는데, 그 중에 갑자기 여성 기타리스트 한 명이 떠오르네. 가끔 기타 영상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하는 영상도 올라와서 봤는데, 기타 칠 때는 약간 화장을 해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나이가 꽤 있어 보이더라고. 젊은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기타를 칠 때만큼 그렇게 젊고 막 화려하고 이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고 약간 어떤 측면에서는 좀 촌스러운 면도 좀 살짝 있더라고. 기타 칠 때는 되게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이더만, 분장을 하고 복장을 그렇게 입어서 그런지 뭐, 이 평상시 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긴 외국인들은 10대만 돼도 되게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걸 좀 분간하기는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 여자가 갑자기 떠오르네, 난데없이. 기타 칠 때 보면 살짝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약간 섹스 어필을 살짝 강조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갑자기 또 섹스 어필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여자 기타리스트가 있네.
그 여자 기타리스트 내가 조금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말한, 방금 전에 언급한 두 여자 기타리스트 배우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 여자 기타리스트도 묘하게 기타를 뭐 이 두 여자 기타리스트에 비해서 잘 치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닌데, 그 약간 그 꾸며내는 듯한, 항상 그 뭐 비슷한 포즈로 앉아가지고 기타 치다가 기타 치는데 열중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홀리듯이 약간 미소 지면서 되게 섹스 어필을 강조하는 그런 여자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야시스러운 느낌은 또 아니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그런 여자 기타리스트도 있긴 해. 근데 그 정도로 막 뭔가 섹스 어필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단어를 쓰니까 그 여자 기타리스트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요즘 내 알고리즘에 그 여자 기타리스트는 안 뜨던데. 그리고 특별히 지금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좀 평상시 생활하는 것도 가끔씩 올라온다는 이 여자 기타리스트만 내가 구독을 했고, 나머지 두 여자 기타리스트는 좀 전에 그 똑같은 자세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닌다는 여자 기타리스트는 아마 자기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구독은 내가 아는 상태에서 모르겠고, 또 한 여성은 딱히 내가 채널을 굳이 애써 찾아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내 알고리즘에 뜨더니 요즘은 안 뜨네 또. 하긴 내가 요즘 그런데 지금 관심 별로 없지. 지금 기타 연주하는 거나, 그 아까 말한 여자 기타리스트는 평상시 생활하는 것도 올라온다는 여자 기타리스트는 내 구독을 했기 때문에 알고리즘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뜨는 거고, 요즘 나한테 주로 뜨는 알고리즘은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 뭐 이런 알고리즘이 좀 뜨더라고. 내가 그런 영상을 좀 영상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 산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는 없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뭐 관심을 끌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관심을 끌려면 컨셉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적어도 3명 정도가 같이 산행을 하면서 마치 여자 혼자서 산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컨셉을 잡고, 한 명은 조명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촬영을 담당하는, 그렇게 2명의 스태프를 같이 동원한 채 여자 혼자서 산행을 하는 것처럼 컨셉을 잡아가지고 적당히 뭐랄까 섹스 어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상 컨셉으로, 그러다가 땀도 좀 흘리고 몸매도 좀 호기심 갖게 좀 드러내면서, 가끔씩 산행을 하다가 계곡물 만나면 계곡물에 이렇게 살짝 땀 식히려고 이렇게 씻는다든가 할 때 좀 적당히 뭐 그런 컨셉, 그렇게 해서 산행을 하는 제목도 잘 지어야겠지. 채널 제목도 산행을 하는 여인을 컨셉으로 하면 좀 뭐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네. 하긴 애국 유튜버 중에 저쪽 어디 대만 쪽이나 뭐 그런 여자 같던데, 실제로 요 비슷하게 컨셉을 잡고, 그건 산행은 아닌 것 같고, 산행 위주는 아니고 그냥 그걸 뭐라고 하지? 들이나 뭐 산 같은 데서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걸, 그렇게 그런 좀 컨셉이더라고.
산에서 지내는, 텐트 치고 지내는, 어떤 때는 직접 나무 뭐랄까, 요런 나무에다가 나무로 틀을 짜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텐트 칠만한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텐트를 치기도 하고, 계곡이나 이런 데다 또 텐트를 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 요리 같은 것도 해먹고, 반드시 또 빠지지 않는 게 있지. 계곡물에 훤히 다 비치는, 실루엣이 다 비치는, 그러나 중요 부위는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샤워신을 꼭 넣더라고. 그런 알고리즘이 한두 번 떠가지고, 그렇게, 그런 컨셉으로 촬영하는 유튜브도 있구나. 아무튼 그런 뭐 컨셉이 있지 않나. 산행 관련된 영상은 내가 지금 산행 영상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리즘으로 떠도 몇 번 떠야 되는데, 그런 영상이 몇 번 뜬 거 외에는 딱히 이쪽 계통은 사람들 관심을 받기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관심 있게 시청해 줄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은가. 나는 어쩌다가 지금 대부분의 영상 일기가 산행 위주로 돼 있는데, 사실 나는 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내 일상 중에 일부가 거의 산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것 뿐이고, 그냥 내 일상을 담는 거지 사실은. 영상 일기라고 내가 표현하는데, 아까 사자봉에서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면 될 것 같네. 그럼 해가 지기 전에 바이크에 도착할 것 같아. 해를 얘기하니까 신승우의 그 노래 제목이 뭐지?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라는 노래가 떠오르네. 이거 모기들 봐. 모기가 눈에 보이네. 근데 같은 길을 다시 반복해서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가는 길이긴 하지. 아까 왔었으니까 두 번째로 가는 길이긴 한데, 방향은 지금 다르잖아. 그래서 사실상 느낌은 좀 많이 다르거든. 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로 보는 각도가 틀리니까. 그래서 사실 초행길 이런 길이 있으니까 뭐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는데, 초행길에서 다시 복귀할 때 분명히 아까 갔던 길 같은데도 이게 낯설 수가 있어요.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길을 헤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길이 없는 초행길 사는, 뭐 항상 초행길이지 지금 뭐 내가 갔던 데를 간 적은 없으니까, 최근 들어서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런 길은 이제 내가 나뭇가지를 틈틈이 꺾고 놓는단 말이야. 다시 복귀할 때
그 꺾어진 나무까지 확인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워낙에 또 산이라는 게 길이 있어도 헷갈린데, 길이 없으면 그 길이 그곳인 것 같고, 지난번에 지리산 갔을 때 3번인가를 똑같은 곳에서 계속 헤맸잖아. 분명히 나는 방향을 찾아서 내가 처음에 올라왔던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산길이라는 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거나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분명히 제대로 가고 있고, 내가 또 나무까지 꺾은 것까지 확인하면서 갔는데, 아니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왔던 데를 다시 오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나무까지를 꺾을 때 아무렇게나 꺾으면 안 돼. 방향을 좀 일정하게 정해서 꺾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향하고 있는 쪽으로 나뭇가지를 이쪽으로 꺾어 놓는다든가, 그러면 이 나뭇가지 꺾어 놓은 게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갔었구나. 그러니까 이 반대로 내가 가고 있으니까 복귀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 그때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하고 그냥 무작정 꺾어 놓기만 했더니, 갔던 길이 맞긴 맞지.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근데 계속해서 보니까 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 곳을 만나면 거기서 계속 헤매더만. 3번인가를 반복하고서 깨달았잖아. 더군다나 지리산이 이런 산보다 좀 험했기 때문에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있어서 내가 살짝 좀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 길이 아니라네. 계속해서 순탄치가 않았거든. 뭐 암벽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그래서 어두운 상태로 그곳을 지나치기에는, 적어도 그곳은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냥 나무까지 꺾어 놓은 거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방향 감각만 의존한 채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간신히 도착하긴 했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두워져도 특별히 아주 뭐 위험한 그런 구간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안심하고 어두워져도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내려가긴 했지. 뭐 이런 산은 뭐 지난번에 밤에도 엄청 힘했지만, 그렇다고 이 산이 아주 안 험한 건 아니거든.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산은 편안하지 뭐. 아니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다만 뭐 주변 식별이 어려울 뿐이죠. 어두워져서. 덥다 더워. 여름에 에어컨 틀어도 사같이 약간 끈적끈적하게 땀나는 상태. 그 정도 지금 더위를 느낀다고 할까? 땀이 막 흐르는 건 아니고 지금 날씨가 쌀쌀하거든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찬바람이, 찬 공기가 느껴지는 그거고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태죠. 아마도 이 정상에 올라가면 대충 영상 길이가 50분 정도 될 것 같고, 배터리도 한 20% 정도 남아있어. 15에서 20% 정도 밖에 안 남을 것 같아. 쉬면서 핸드폰도 다시 충전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10분 정도 씩 한 다음에 바이크 있는 대로 하산을 해야 되겠다.
끈적끈적한 게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닌데, 이 느낌이. 어쨌든 사람이 움직이고 땀을 흘린다는 건 글쎄 개인적인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이 느낌이 좋던데,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자, 여기서 다시 왔어. 사자고 쉬었다 간다. 5분 어긋났네. 50분 정도 될 줄 알았더니 45분이네. 여기서 쉬었다 간다. 아마 세 번째 영상이었지 이게. 아무튼 쉬었다 간다.